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오후 3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3시에 대국민 사과가 예정돼 있어서 이 내용 일단은 저희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르스 때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어떤 배경이 있는 거라고 저희가 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배경은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판결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2심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정준영 판사라든지 이쪽에서 글쎄요, 이게 판결하고 결부되는 문제라서 더 민감하게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삼성에서 준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재판부의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 계열사들과 이제 뭐 어떤 시민사회 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외부 독립기구 형태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 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권고를 했었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대국민 사과가 오늘 또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주요 사과 내용으로 이제 권고한 것이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조 문제. 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앞으로 향후 이제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는 현재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현재 삼성의 입장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경영 승계를 하려고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글쎄 굉장히 꼬집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향후의 수사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경영 승계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저희가 만나고 왔는데요. 각계 이제 해설들이 이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함의가 있는지도 좀 해설이 달리겠습니다만 먼저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추상적, 포괄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과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삼성 에버랜드 SDS 건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최근에 삼성물산 제일모직보다는 과거의 건을 더 앞세워서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 노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라는 대목에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조치는 글쎄요 추후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그 얘기도 그런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의 사과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또 일각에서 논란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재판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받는 것인데 오늘의 발표는 재판 도중에 이 판결을 앞두고 이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권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과인데 여기 내용은 이제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겠다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잘못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지금 당면에 있는 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경영권 포기 부분이 이제 본인이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차후에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노조 경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오늘은 이제 나왔던 게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두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노조 경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무노조 경영을 사실 삼성에서 예전부터 우리는 무노조 경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없던 시절에도 그냥
비노조 경영이다. 노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어떤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라든가 그런 뭐 노조 파행이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의 혐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해석을 글쎄요 뭐 뾰족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무노조 경영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과거를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노조 경영을 했던 거 맞다라고 하는 간접적 시인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예,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의 조치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조를 적극적으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경영 참여의 길까지 보장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거기에 위법하는 행위만은 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 수준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 사과문의 이제 내용과 관심에 주목이 됐던 이유가 관건이 이제 법리적인 불리함을 좀 피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느냐였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법정에 가서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뭐 선처를 구함으로써 정삼 참작을 통해서 뭐 양형이 깎인다거나 예.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불만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뭐 대충 10,000명한테만 평등한 거 아니냐, 특권층에게는 조금 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뭐 직접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을 예. 통해서 이 재판을 또 돌파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 오늘의 사과를 가지고 이거 말끔하게 털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향후에 삼성이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느냐는 물론 관건이 되고 변수가 되겠지만은 오늘 사과만으로는 예. 현재 파기환송심을 대하는 그 삼성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삼성에서는 나름대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일종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네. 대목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경영을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에 더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사회에다가 투자를 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런 어필을 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그 신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계 전반에서는 어떠한 신사업을 언급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또 해설이 또 뒤따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경제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들이다 좀 짚고 있습니다. 준법이라는 표현들이 꽤 나왔는데요. 특히 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사실은 이게 삼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뒤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저 성함이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이제 부장판사께서 얘기한 바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와라. 그 답이 준법감시위원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과 맥락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멘트를 보니까 오늘 언급을 보니까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일각에 있었던 이제 일정 부분의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그런 답변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구를 그냥 두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인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감시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확인해 준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준법감시위 같은 경우도 그 위원장인 김지영 전 대법관만 봐도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거나 또 이제 어떤 노사 갈등에 있어서 사측 변호를 해서 좀 노동 탄압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준법 감시위도 좀 삼성 봐주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준법 감시위원회를 좀 더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구를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그 노조에 대한 인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내 직원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더 폭넓게 참여해서 삼성을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외부가 같이 어우러지는 기구를 만들든지 조금 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사회적인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대국민 사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삼성 관련해서 투쟁을 해왔던 노동자들이라든지 지식인 쪽에서는 이 사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사과인가 철저한 수사와 혹은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것 역시 우리 사회의 명백한 시선인 것이고 앞으로 이 갈등은 좀 쉽게 잦아들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양쪽에서 모두 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벌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고 이제 사실 오늘의 사과도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 이것과 무관하게 재벌 기업과 총수가 지켜야 할 그 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보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있었던 대국민 사과가 이제 내일까지 아마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질 텐데요. 또 어떤 해설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코로나19 현황까지 오늘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김수민 평론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